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지난 유벤투스 전에서도 유사한 장면이 연출됐었죠. 도쿠, 아인누리, 레인더르스 이 세 명의 선수가 링크업 패턴을 통해서 템백을 뚫어내고자 시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도쿠가 어그로를 충분히 끌어서 상대 선수를 당겨놨어요. 그리고 아인누리가 공을 잡고 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타이트 스페이스 앤 더 포켓츠가 형성이 됐죠. 밀집 공간을 형성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에 빈 공간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인누리에게는 두 개의 패스 선택지가 있어요. 도쿠와 레인데르스. 그렇기 때문에 상대 선수들은 당연히 아인누리에게 쉽사리 붙질 못합니다. 누구에게 공을 주던 간에 프리 상태에 놓이게 되니까. 자, 이 장면을 우리가 기억해두면 좋은 이유가 리그에서 계속 써먹을 패턴이기 때문이에요. 기억해두면은 이 장면이 나왔을 때 반갑게 볼 수 있겠죠. 패턴들이라는 게 설명으로만 듣고 보면은 아 이렇구나 라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이런 걸 기억하면은 반가워요. 경기 중에도 경기 90분 중에 되게 지루하고 루즈하잖아. 근데 이런 시도들을 계속 하는 걸 보면은 반갑고 재밌고 또 안타까움도 생기고 축구를 좀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뜻에서 요런 패턴을 한번 기억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첫 번째 실점 장면입니다. 지난번에 드리븐 크로스라는 걸 설명드렸었고 이걸 펩은 아주 즐겨 사용할 정도로 맨시티의 주 공격 루트라고도 말씀드렸었죠. 궤적이 골키퍼와 센터백 사이로 떨구는 궤적이기 때문에 골키퍼는 나와서는 안되고 센터백은 공을 건들면은 자책골이 나온다라는 건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막아야 하냐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그냥 냅둬야 돼요. 센터백들은 내가 체크하는 선수들만 집중해서 보면 돼요. 이 선수가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드리븐 크로스가 흘러서 반대편으로 넘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드리븐 크로스를 시도하는 선수는 칸셀로입니다. 칸셀로는 맨시티에서 이 드리븐 크로스로 아주 많은 공격 찬스를 만들어줬던 선수예요. 펩에게 철저하게 이 훈련을 받은 선수라는 뜻이죠. 그런 칸셀로가 맨시티를 상대로 드리븐 크로스를 올립니다. 건드려버렸죠? 이러면 사고예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부딪힐 뻔했어요. 부딪힐 뻔했어요. 디아스는 거의 혼자 영리하게 상대 선수를 체크했는데 에데르송이 본능적으로 막아버린 거죠. 디아스랑 부딪힐 뻔한 상황이 생긴 거고 정말 위험할 뻔했습니다. 잘못하면 부상이에요. 정말 절대 건들면 안 돼요. 저럴 때는. 그리고 이거는 크로스라서 사실 선방으로 기록되지도 않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그냥 눈앞에 공이 있으니까. 에데르송은 원래 이게 본능적인 움직임이 참 좋은 선수입니다. 예전에도 그런 것들이 맨시티에게 이제 이득으로 작용했었던 적도 있었어요. 예전에 마네와 1대1 대치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무서워하지 않고 뛰어드는 장면들도 연출한 적이 있었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이제 또 시즌이 지나오면 지나올수록 어느 정도 없어지는 두려워한다라기보다는 민첩함이 좀 떨어지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었죠. 하지만 여전히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선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첫 번째 실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볼 것도 없죠. 두 번째 실점 장면입니다. 요거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간 그럴만 했다고도 생각을 해요. 상대의 역습 찬스였고 보시면 여기 중앙으로 스프린트 치고 있는 선수도 있어요. 누구를 선택하건 간에 까다로운 상황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가 않는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은 결국에는 어떻게 하건 실점이기 때문에 에데르송은 최대한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돼요. 결국에는 이 선수가 공을 잡고 있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만 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상대 선수가 잔재주를 한번 부립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자세히 보세요. 보셨어요? 1대1 상황에서 슬쩍 옆에 한번 보죠. 찰나지면은 슬쩍 이렇게 한번 봅니다.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에데르송이 멘붕에 빠졌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각을 좁히려는 시도조차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죠. 그대로 그냥 실점을 허용하게 됩니다. 보통은 저런 1대1 속공 상황에서는 골키퍼들은 공만 보고 튀어나갑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에데르송은 눈을 봐버렸어요. 그래서 약간 아쉽지만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우리의 눈을 의외로 컨트롤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말이죠. 이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는 쉴드를 쳐줄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실점 상황입니다. 이 직전까지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실점은 본능적이었던 거니까 그럴 수 있다 치고, 두 번째는 상대랑 눈이 마주쳤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세 번째 실점 상황은요 약간 애매합니다. 왜냐면 저도 아직까지 몇 번을 돌려봤는데 에데르송을 위한 변명거리를 찾아내지 못했거든요. 한번 보세요. 코너킥 상황이고 네베스가 공을 올려줍니다. 자, 보시면은 에데르송이 나왔다가 들어가요. 그 호랑나비. 저거 보세요.
춤을 춰버리는데 이거는 궤적을 봤으면 나왔어야 되는 게 맞죠. 냉정하게. 제자리에 서 있다가 실점을 허용하게 됩니다. 이거는요 당연하게 로켓 펀치가 나왔어야만 해요. 이게 지금 혼전 상황이어도 쳐내야만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축구를 보면서 매우 많이 목격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부상 우려가 있다? 이거는 변명이 안 돼요. 왜냐면 센터백들은 이 상황에서 골키퍼를 향해 달리지는 않거든요. 부닥칠 일이 없어요. 스탠딩 상태에서 다들 바라보고만 있기 때문에 에데르송은 나와서 막아줬어야만 했어요. 근데 나왔다가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 나왔다가 들어간 걸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는 그런 자부심은 있습니다. 뭐 축구를 뭐 많이 한다라고 말씀드리진 못하지만은 축구를 패턴 위주로 보는 사람이라서 어지간하면은 이유를 금방금방 찾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아직도 이유를 못 찾겠어요. 골키퍼 출신이 계시면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실점 상황이에요. 이거는 명백하게 아케의 실수입니다. 라인 컨트롤 미스예요. 이것까지 에데르송을 탓하고 싶지는 않고 명백하게 아케의 실수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잘 뛰고 있었던 그바르디오를 어째서 펩은 교체를 했을까? 어째서 아케로 바꿨을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확대 해석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론입니다. 전반전에는 너무 큰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걸 보면서 후반전에는 적극적인 공격진의 변화를 예상했는데 수비진을 변경하면서 예상을 벗어났고 도쿠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던 아인누리의 체력이 급속도로 떨어지면서 왼쪽 공격을 도쿠 혼자서만 해냈어야만 했고 사비뉴 또한 후반 시작과 동시에 급속도로 체력이 떨어지면서 심지어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가담해주던 누네스를 아칸지와 또 교체를 하면서 양쪽 어느 곳에서도 공격이 매끄럽게 이어지질 못했어요.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번 경기의 교체 카드는 미스였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정규 시간 동안 두 골을 성공시켰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교체 카드가 패착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약간 억지스럽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골이라는 거는 성공시키는 게 매우 힘든 건데 두 골을 성공을 시켰으니까 말이죠. 물론 그 사이에 맨시티도 2실점을 했다라는 게 문제긴 하지만 다만 3실점까지의 상황에서 상대의 유효슛을 고작 3번만 허용한 수비진들의 노력과는 무색하게 전부 상대에게 골을 허용한 점이 가장 큰 패배의 원인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정말 딱 한 번만 막아줬으면 됐을 텐데 수년간 우리는 이런 생각을 왜 매 경기마다 가져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허탈한 마음이 생길 정도니까 이제는. 물론 에데르송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공격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포지션이라면 골키퍼는 결과를 바꿔줄 수 있는 포지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 경기의 결과로 인해서 어쩌면 맨시티는 또 한 번 변화를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져보게 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이별을 한 번 더 생각해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말이죠. 아무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쉬운 결과였지만은 리그는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앞으로 남은 이적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